1993년 말레이시아에서 한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치인의 목숨을 뺏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정치인은 동년 7월 달부터 실종된 상태였으며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 중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듯한데요. 아내의 이름은 모나 펜디, 그녀는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저주나 주술 등의 흑마술에 능했기 때문에 모나 펜디의 주 고객들 중에는 상류층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특히나 많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무당이기 이전에 말레이시아의 전직 가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나 펜디는 1956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본명 대신에 모나 펜디라는 이름을 본명처럼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춤에 능했는데요. 이런 모나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가수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은 1987년, 앨범명은 다이아나였는데요. 남편인 모하마드 노르 아판디 압둘라만이 그녀의 매니저로 직접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러 TV에 출연하는 등의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모나 펜디는 그다지 성공적인 가수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녀의 가수 경력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녀가 택한 것은 바로 무당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모라고 불린다는데요. 인도네시아 등지에선 두쿤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이 보모는 단순히 무당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민간 요법 등의 의학과 약초 등을 다루기도 하며 민간 치료사나 의사로 활약하기도 했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사나 의사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영혼이나 주술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른바 무당의 역할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모의 길을 걷게 된 모나 펜디의 삶은 가수로서 활동하던 때보다 더 윤택했던 듯합니다. 모나의 생전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고객들 중에는 상류층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특히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녀가 실력이 있는 무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모가 된 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등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긴 합니다. 보모로서 활동하던 모나 펜디가 5성급 호텔에 머무르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등 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곧 여러 사람들도 그녀가 실력 있는 무당일 것으로 예상했고 그녀는 이런 예상을 밑바탕 삼아 활동을 넓힘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여러 맨션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며 고객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를 눈여겨본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마질란 이드리스라는 정치인이었는데요. 당시 마질란 이드리스는 떠오르는 정치인이었고 말레이시아 파항 지역의 수반직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질란이 모나 펜디 부부와 접촉한 것은 1993년.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무조건 당선되어야만 한다며 제발 모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나 펜디는 그를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에게 신성한 주술이 걸린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모나가 제시한 물건들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소유했다던 통캇과 송곡이었다고 합니다. 통캇은 바로 사진 속 수카르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지휘봉, 그리고 송곡은 그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였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건넨 물건들이 진짜 수카르노의 물품이 맞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진품이었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나 펜디는 이 물건들을 건네주는 대가로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인 250만 링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환율로는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마질라는 바로 돈을 건넬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그는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50만 링깃을 선불로 지불한 뒤 나머지는 당선되면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10장의 토지 소유권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돈과 담보를 건네받은 모나 펜디는 마질란에게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3년 7월 2일 오후 10시였습니다. 의식을 위해 마질란에게 옷을 갈아입게 한 뒤 모나는 그를 촛불들이 켜진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마질란을 욕실 바닥에 눕게 했으며 이마 위에 약초를 뿌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한 뒤 신비한 목소리의 지시대로 하늘에서 부와 명예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질란 이드리스는 부와 명예가 내려오기를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
것은 날카로운 도끼였습니다. 도끼를 내려친 것은 바로 모나 부부의 조수였던 주라이미 하산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날 이후 마즐란은 실종되었으며 사건 뒤 모나 펜디와 그녀의 남편 모하마드 아판디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보석과 비싼 가전제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하네요. 1993년 7월 13일 경찰은 조수 주라이미 하산을 체포합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마즐란의 실종이 아닌 다른 범죄 때문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산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마즐란 이드리스의 실종에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그와 모나 부부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진술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의 진술대로 모나 부부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산은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모나 펜디 측은 오히려 하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가 갑자기 들어와 범행을 벌이는 바람에 자신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었을까요? 결국 모나의 남편 모하마드 아판디는 경찰에 마즐란의 시신이 유기된 곳을 자백합니다. 7월 22일 마즐란 소유의 집 창고 바닥을 파내자 여러 부위로 나눠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부터 모나 펜디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5명이 연속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모나 부부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또한 1993년 8월 초에 케마만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몇 년 전에 실종됐던 일가족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탄키맨과 그의 아내 그리고 5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이들의 시신 역시도 모두 마즐란의 상태와 같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모나 펜디의 열렬한 추종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탄키맨의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탄의 아내가 집에 찾아와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 했으며 늘 아이를 데리고 다니던 그녀가 그날만은 혼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아이가 모종의 이유로 납치되었고 아이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몸값을 전달받은 이후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들이 일가족의 목숨을 전부 뺏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은 바로 모나의 남편 아판디가 소유한 땅이었다고 하네요. 범인이 누구였을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초에 벌어진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도 모나 부부에 의해 자행된 범죄인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클랑 지역에서 실종된 이르마 질라는 판다마란이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그의 시신도 각각 3곳의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마즐란 이드리스와 탄키맨 일가족, 이르마 질란까지도 모두가 동일 수법으로 유기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마즐란의 시신이 발견된 집 뒷마당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병들을 발견했는데요. 끔찍하게도 유리병의 안에는 인간의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고 특정 종교의 신을 본딴 동상도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모나 펜디 부부가 자신들의 주술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희생시켰다고 의심했는데요. 물론 모나 부부는 경찰의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94년 9월 마즐란 이드리스의 목숨을 뺏은 혐의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 의한 혐의로 3명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모나 펜디, 모하마드 아판디, 주라이미 하산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3사람이 범행을 벌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두 부부의 행적이 주된 증거로 떠올랐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 마즐란 이드리스를 마지막으로 봤던 은행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즐란이 총 28만 9천 링깃의 개인 수표를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행 한 군데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군데의 다른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즐란의 자동차 조수석에는 모나의 남편 아판디가 탑승해 있었다고 하네요.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웡캉세는 1993년 7월 15일 자신의 병원을 찾은 모나 펜디에게 5시간에 걸친 수술을 해줬으며 그녀가 병원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 뒤였던 7월 5일에는 모나 펜디 부부가 한 변호사를 만나서 마즐란에게 받은 토지 위임장의 공증을 부탁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증언들이 결정적인 증언으로 채택됐던 이유는
이유는 바로 모나 펜디 부부가 앞선 경찰 진술에서 조수가 갑자기 마즐란의 목숨을 빼앗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겨우 며칠 뒤에 태연하게 성형수술을 받거나 토지 문서의 공증을 부탁하는 모습이 충격에 빠졌다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이들이 마즐란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를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건 이후 충격에 빠졌다던 진술과는 다르게 비싼 수입차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의 쇼핑을 즐긴 점과 마즐란의 시신이 남편 아판디의 진술대로 유기된 점 등 여러 점을 종합해 이들이 계획 범죄를 벌였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1995년 2월 9일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력 정치인의 목숨을 빼앗고도 자신들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은 대담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즐란의 정적 중 한 명이 모나에게 접촉해 암살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 이런 의견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모나 펜디는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기괴한 태도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답지 않게 늘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재판정에 출석했으며 사진을 찍는 기자들과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마치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자신은 그 판결에 만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키스를 날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수였을 때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다고 그녀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모나 펜디는 감옥 안에서 꽤 성실한 모범수였다고 하네요. 2001년 11월 2일 이른 오전 말레이시아의 한 교도소에서 3사람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나 펜디는 사형 전 마지막 유언으로 아쿠타칸 마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는 섬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모나의 기괴한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지 2002년 모나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2006년에는 두쿤이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현대판 마녀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범죄자입니다. 전직 가수에서 무당으로 끝내 범죄자가 되어 처형당한 기괴한 인물 모나 펜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